음, 오늘 제가 이제 길 건너편에 그 약 6, 70평 정도의 새로 내년부터 그림 그릴 화실이 이제 생겼는데 거기가 예전에 실로암 교회였고 지하 교회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입구에 오직 예수라고 써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가지고 직하고 수 다음에 느낌표 해서 오 예 이렇게 간판을 바꾸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리스람보 거기 이모 서윤도 원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던데 재밌어 하시던데 그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 제가 우연히 이제 술 마시고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 제 화실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분이 되게 좋아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제가 이 공간에 들어올 때 5년 정도 무료로 쓰게 할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5년 쓰는 거야? 그러면 1년 동안 만져야지. 그러고 1년 동안 막 등 달고 엄청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별로 쓰지도 않고 이제 수리를 제 나름대로 틈틈이 막 열심히 했죠. 막 곰팡이 제거제도 막 뿌리고. 근데 건물이 팔린 겁니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그쪽도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수리하고 1년 쓰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이제 그 저를 이쪽으로 부른 사람은. 아이고. 그래서 이제 미안했던 차에 길 건너에 제가 더 넓고 여기보다 더 습도가 없는 뭐 같은 지하긴 하지만 거기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한번 만나서 응? 막걸리라도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오늘인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얼떨결에 해가지고 오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카톡이 와가지고 잠시 후에 가야 되는데 어 근데 참 우연찮게 오늘 제가 그 전세 그 저 익산집을 아주 싼 전세로 내준 또 그 건물주 형이랑 만나기로 한 날이라서 그러니까 화실하고 제 집이 해결된 것을 기념으로 그 이렇게 그 리스람복 팀하고 그 건물주 형은 주얼리 하는 양승진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기로 한 거죠 오늘. 아무튼 기쁜 날이에요. 아 최근에 이제 그 자꾸 그 GP를 폐쇄하고 그 휴전선에서 우리의 그 눈과 귀 한국군의 눈과 귀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 상황을 우려하는 어, 우려하는 뭐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예전에 그 북한 시나리오 중에 서울을 특수부대로 점령한 이후에 그러면 서울을 점령하면 거기는 미국 시민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기습적으로 점령한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과 뭔가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전략도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뭐 제가 확인하는 건 아닌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부동산 지금은 추락해버렸잖아요. 그 저번 추석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형이 왜 주식 투자로 날린 돈을 담보대출로 이렇게 자꾸 갚아주느라고 어, 지금 이자 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냥 아파트를 팔아버렸으면 좋겠다 겸사겸사 그리고서 일단은 좀 전세로 지방에 내려와 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끝나면은 그때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막 제가 이제 이렇게 설득을 시키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혹시 남북 간에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장사정포 얘기도 했고, 어, 수도권에 몇 방 떨어지면, 이번에 여러분, KT 사건 있잖아요. 불난 사건. 이게 수도, 전기, 가스가 한꺼번에 끊겨버려요. 이게
몇 방만 떨어져도 그게 한두 달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럼 피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포위가 됐어, 서울이. 포위가 됐어. 나올 수도 없어.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식량은 일주일 만에 떨어지거든. 그럼 막 마트 털고 난리 나겠지만. 왜냐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가끔 얘기를 해요. 아니, 나이 먹었는데 그냥 전쟁 나서 죽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이렇게 엄마 죽는 게 아니라 배고프다니까. 배고프고 똥을 싸면은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온 동네가 똥 냄새가 나게 돼.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배고프다가 굶어 죽는 거야. 이게 그냥 포탄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거의 이제 아파트를 파는 데까지 갔었죠. 그런데 결국 고점에서 못 판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지나서 그 아파트를 팔았으면은 빚 갚고 지방에 아파트를 하나 살 돈이 남아요. 그 빚을 다 갚고 전세금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이자가 안 나가니까 용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광명시 그 아파트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설득이 안 돼요. 자기 이자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금 자기가 갚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연금이 나오니까 군인연금이 나오잖아요. 아유,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파는 걸 실패했는데 이제 하지만 제가 그 아파트를 팔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들은 어, 확률은 아주 낮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수들 쪽에서 예전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한 라인이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우리 한국군의 군사력만 약해져 가고 있고 이런 지금 우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국방하고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문재인 정부로서는 분리하기가 참 어려워서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최근에 어머니한테 다시 고향으로 가자. 다시 전라남도 장흥 바닷가로 가자. 거기가 제 고향이니까. 또 그렇게도 가끔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아파트를 팔면 고점에서 팔면은 굉장한 이제 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얼마든지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또 고향으로 다시 가서 농지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원주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지방으로만 내려간다면 그게 가능했을 텐데 아무튼 그 기회는 놓쳤어요. 더 이상 이제 거래 안 될 겁니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자 놓쳤고 지방으로 가자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삼한삼이 미세먼지의 공격이 앞으로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삼한삼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미세먼지가 좀 물러나지만 다시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한국을 다시 다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거고 이게 확률적으로 제주도하고 남해바다 쪽만 한 뭐 3, 40% 정도 그러니까 6, 70%의 피해가 좀 덜하죠. 전라북도까지는 뭐 소용없고요. 남해바다 정도로 가줘야 이 미세먼지를 좀 덜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공기의 흐름상. 그래서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미세먼지도 얘기하고 전쟁 위험도 얘기하고 그 아파트를 팔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머니를 그 빚에 이자 내는 고통, 그다음에 원금을 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 6월부터인가. 그럼 지금 모르지만 원금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하고 전쟁 위험까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실패했고요. 결국 이제 제가 그 어머니가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좀 도움이 될 정도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은 안 팔릴 거니까. 자 중국에서요
유전자 편집 아기가 두 명째인가 성공했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타카라는 영화 예전에 다루었던 이야기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디, 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섬이든 또는 공해상의 배든 어디든 간에 자기의 그 장점만, 자기 그 부인의 아내 부부의 장점만 닮은 아이를 원하는 아주 고액의 유전자 편집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한 거죠. 중국은 이걸 돈벌이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복제계가 상당히 돈벌이가 되고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니까 반려견이라 그러죠. 죽은 반려견이 이제 죽기 전에 유전자를 빼서 다시 똑같은 그 무늬를 가진 개를 복제를 하는데 그게 거의 한 마리 복제하는데 1억 정도를 받거든요. 그 황우석 박사가 지금도 그 사업을 해요. 아직도. 왜냐면 그 니즈가 있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니까. 소비자가 원하니까. 제가 가타카 SF 영화만 제가 그 왜 호모데우스 비판할 때 유발 하라리는 SF 영화만 보고 미래학에 대한 책을 쓴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SF 영화의 모든 영화는 갈등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은 많이 발달하고 어떤 기술은 덜 발달하고 하는 것들을 시나리오상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가 않죠. 뭐 아이로봇 같은 것도 따져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게 골고루 발달하는데 어떤 건 많이 발달하고 어떤 건 조금 발달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들이. 가타카에서는 결정적으로 척수장애인이 나오고 척수장애인이 자기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편집된 유전자를 가진 아주 좋은 유전자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꾸미게 하죠. 손에다 피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오줌도 그 사람 오줌을 쓰고 해서 그래서 타이탄의 우주선이 상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우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빈센트인데 왜냐면은 유전자를 검사하니까 30대 초반에 죽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서 결국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고 그 척수장애인은 주드로죠. 주드로가 주인공 중에 장애인으로 나오는데 주드로는 자살하는 걸로 그 영화가 끝나죠. 그러니까 SF 영화는 뭐가 안 맞냐면은 가타카라는 영화를 보면은 유전자 편집이 굉장히 자유로울 정도로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인들을 타이탄에 굉장히 자주 보낼 정도로 타이탄이면 토성이에요. 토성까지 보낼 정도로 우주과학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척수장애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척수장애는 이미 끝났죠. 지금 그 두뇌에다가 송신기를 붙이고 끊어진 척수 아래에다가 수신기를 붙여서 두뇌에서 그러니까 목에서 골절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두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그 끊어진 거 다음에 전기 신호를 받는 수신기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원격으로 떨어진 부분을 원격 전파로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타카라는 영화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F 영화만 보고 미래학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의학, 기술, 공학, 세포 생물학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특허까지 기술 특허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정말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를 각 유치원 한유총이 유치원마다 한 유치원에 2명씩 동원령을 내려서 많이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학부모를 2명씩 의무적으로
데려와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를 인질로 잡고 학부모를 참여시킨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판결이겠죠? 아니 동아일보 사설이네? 깜짝 보수신문인데 깜짝 놀랐네. 동아일보 사설에서 한유총이 학부모를 강제 동원했다. 야, 보수신문까지 이렇게 비판할 정도니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발 돈이 된다고 해서 뭐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는 곳은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곳이에요. 교육적으로. 그럼 사실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땅을 내놓는다라는 것, 그런 그 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것도 국가에서 그래 당신 봉사정신이 탁월해서 교육 사업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형질 변경 안 되는 것도 그냥 임야에서 바로 대지로 변경해주고 그런 특혜가 왜 있었어요? 봉사할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줘서 부동산 개발이 되고 자기 땅값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자기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이거 좀 인정해줘라 사유재산으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돈 된다고 다 할 거예요 진짜? 될지? 저는 반대예요. 유치원 제발 돈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형제 무슨 원? 그 부산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삼천교육대처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강제 노역시키고 막 5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겉으로 보면은 막 사랑과 봉사의 집이었잖아요. 그럼 정말 사랑과 봉사를 하던지 돈 된다고 다 하고 사람도 죽이고 말이에요. 물론 형제 거기 검색 좀 해봐야 되겠네. 이름이 복지원인데 거기서 500명이 넘게 죽고 성추행 당하고 바보 되고 정신병원 들어가고 이름이 복지원인데 살인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이지 아이들을 위한 곳이잖아요. 그럼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해야지 이걸 부동산 개발에나 쓰고 사유재산 늘리는 데 쓰고 보조금 빼돌리고 명품 가방 사고 돈 된다고 뭐든지 다 하는 거 이 문화가 정말 마지막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이 돼가는 이런 마지막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동물보호단체가 국회의사당의 레이저로 개 도살 금지라는 잘 안 보이시죠? 청와가 이제 구리로 지붕을 이었기 때문에 청와거든요. 잠깐만. 참. 청와는 구리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푸른색 기와일 거고, 이제 이 구리로 된 걸 청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제 푸른 기와장처럼 보이거든요. 국회의사당의 지붕은 이제 아마 구리가 자연스럽게 녹슬어서 수분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리가 녹슬면은 그게 방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녹슬면은 구멍이 뚫려버리지만 구리가 녹슬면은 국회의사당 지붕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초록은 동색이 여기서 나왔나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게 전혀 다르네요. 녹색하고 초록색이 같은 색이라는 뜻이고 제가 이제 예전에 구리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리가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혹시 그거하고 관계가 됐나? 이렇게 헷갈린 적이 있어요. 한번 헷갈리면 꼭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레이저로 시위를 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시위인 거예요. 이게 거의 예술 행위예요. 이게 특별한 처벌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법률로 뭐 타락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왜냐면 그 법망을 벗어나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죠. 유전자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창의적으로 범죄인들도 창의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이고 법망을 피해서 법 사이로 막 가는 거죠. 법 사이로 막 미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적인 업그레이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 강아지 문제는 이것도 복잡해서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고 싶어요. 예전에 그 고사성어 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두꺼웠죠. 고사성어 그 사전을,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전 학력고사 세대인데 가끔 고사성어 문제가 꼭 나와요. 한 문제나 두 문제 꼭 걸려요, 국어에서. 그래서 고사성어를 열심히 외운 적이 있었죠. 벼락치기 공부의 이 단점이에요. 기억이 오래 남지 않는다. 고사성어들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은 유유상종이라는 뜻이에요. 유유상종. 풀색이나 뭐 녹색이나 그게 그거다. 그런 뜻이었던 거죠.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고자 할 때 서민금융이 서민에게 쓰이는 것은 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서민을 위한 돈을 만들었으면은 이게 정말 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관찰하고 권유하고 집행해주고 도와주는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지금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공공인력이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복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선별적 복지가, 왜 우리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할 때 선별적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별 비용. 거기서 불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사회복지사 출신의 서로 이렇게 담합하지 않도록, 즉 뒷돈 커미션이라고 그러나요? 뒷돈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든 다음에 정말 서민금융을 필요한 서민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파이 세대가 지금 뜨고 있는데, 파이 세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PIE, 파이 세대. 파이 세대가 뭐의 약자냐면은 personality, 개성, invest in myself,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 또는 자기 쾌락에 투자하겠죠. experience, 이거는 소유보다 경험, 과정을 중시하는 세대. 그게 파이 세대고 그게 지금의 20, 30대고, 이게 아마 Y세대랑 Y세대, G세대하고 합친 것 같아요. 1980년부터 2000년대 출생한 세대니까. 이번에 왜 그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도 이 세대의 그 소비에 주목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대하고 이 파이 세대하고 베이비붐 세대, 이 두 세대가 지금 소비의 축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파이 세대의 특성이 뭐냐? 파이 세대는 왜 그렇게 돈을 팍팍 쓸까? 자기 경험에, 자기 개발에, 또 자기 집도 아닌데 인테리어 비용에 막 몇천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그냥 기분 좋게 살려고. 자기 집도 아닌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집을 살 생각이 아예 없대요. 집을 살 생각이. 그것이 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는, 우리 세대만 해도 저는 이제 집을 살 생각이 없는 X세대이지만 집을 살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작업실이 필요한데도 아마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앞으로 빈 건물이. 여기 와서 그림 그려라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서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을 안 사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저축을 안 하는 거죠. 저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저축을 안 했거든요. 돈이 생기는 대로 제 책 사보고, 제 자기 개발하고, 제 경험에 쓰고 그랬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랬던 거는 그냥 나중에 잘 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축할 필요가 없다. 뭐 청약저축 이런 것도 안 들고, 뭐 때로는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30대 때는. 내가 너무 결혼 준비를 안 했구나, 이것 때문에. 그게 아마 또 이혼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저는 결혼 준비를 너무 안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저는 경험에 투자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신문 비전 할 수 있는 것도 다 제가 과거에 돈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서 전에도 얘기했어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또 간판까지 다 포함해서 간판 장사까지 포함해서 당분간 호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고요. 집값은 떨어지겠죠. 왜냐면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세대가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가 오르는 것과 상관없이 집값이 떨어지는 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래 세대들은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세대가 갈수록 커지니까 왜 사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차를 집으로 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냐면은 차가 이렇게 확장되는 기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평인데 이게 50평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은 비싸지만 나중엔 싸진다는 얘기예요. 트레일러, 그러니까 컨테이너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그 과학 본 기사에서는 컨테이너가 100평으로 커져요. 요만했던 게 100평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고. 그런 것까지 지금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동식 주택을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빈집이. 생각을 해봐요. 이거죠. 집값은 폭등하는데 빈집이 계속 늘고 있다. 이거. 버려지는 빈집이. 수도권에 34만, 전국에 126만 채가 빈집인데 인구까지 줄어들어서 지금 슬럼화 대책이 심하다. 제가 어제 익산 쪽에서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 태권도하고 검도하는 이석권 형을 만났는데 누가 자기 집을 월세 13만 원만 내고 와서 살라고 한 거예요. 익산 좀 외곽에 익산 IC 근처에 금마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월세 13만 원이에요. 이거 익산이에요. 익산. 이거 완전 변두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세 13만 원에 그러니까 일본에 왜 그 별장 10원에 10엔인가 10원에 파는 별장이 있고 1000원에 파는 전원주택이 있잖아요. 그 유럽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10원까지는 아니고 1000원까지는 아닌데 월세 10만 원 정도에 쓸 수 있는 땅이 600평이에요. 600평. 대나무 숲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주변에 대나무 숲이 쫙 있고 제가 위성사진으로 봤거든요. 집이 하나가 있고 창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당장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격에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또. 눈높이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폐허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냥 월세 한 15만 원에 안 나가서 13만 원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월세 13만 원에 600평 약 200평의 대지에 또한 100평의 밭이 있고 대충 위성사진을 보니까 그래요. 한 100평의 대지에 200평의 밭인가? 그리고 그 주변을 대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는데 전체가 600평인데 월세 13만 원이에요. KTX를 탈 수 있는 익산에서.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 이렇게 두리안이라는 그 열대과일인가요? 이게? 열대과일이겠죠? 열대과일. 두리안이라는 것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두리안을 키우는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호랑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 농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호랑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어린이 신문에 지금 뉴스가
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 바나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번 신문 비전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돼요. 유행이 아니라. 그렇게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려면 가치관이 또 다양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치관이 다양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네. 이 서열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 교육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교육이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취향을 존중하는 동아리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야 어떤 과일이 몸에 좋대 유리하대 그러면서 확 이렇게 쏠림 현상 같은 거 그럼으로써 이 지구상에는 멸종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 꿀벌이 멸종해 가는 그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살충제 때문이거든요. 살충제 때문에 이 생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제가 과학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한 1, 2년 전에. 또 하나가 있는데 대규모 농장이 이제 미국에서 늘어나게 되면서 원래는 사계절 꽃이 있대요.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사계절.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동안에 모아놓은 꿀을 가지고 이제 버틸 수 있죠, 벌들이. 그런데 한 종류의 농장, 넓은 농장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유행을 타는 거죠. 이렇게 또는 뭐 옥수수 사료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농업이 산업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특정 지역에 가면 봄에만 피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들이 자 여름이 됐어요. 그럼 봄에만 피는 꽃이 있는 지역에서 사는 벌이다. 그럼 거기서 버티기가 힘든 게 봄, 여름, 가을 동안 꿀을 모아야 되는데 그 지역 전체가 여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식물 다양성이 없으니까. 꽃이 다양하지가 않은 거죠. 봄철에 확 폈다가 여름, 가을에 꿀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을 모으려고 보니까 너무 멀대요. 벌이 날아가기가. 대규모 농장이니까 그 농장을 벗어나서 꿀을 딴다 하더라도 갔다가 오면서 그 꿀이 다 에너지로 소진돼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너무 멀리 갔다 와야 되니까. 그 날아가는데 에너지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단일 식물의 농장이 너무 넓어짐으로써 또 꿀벌이 식량이 부족해지고 지쳐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충제하고 이 식물의 그 단일 농장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이 뭔가 인기가 있고 잘 팔린다고 해서 이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꿀벌이 아니라 호랑이까지 멸종의 위기가. 꿀벌, 호랑이, 그 다음에 누구?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스텔라에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생태계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은요, 그 존재 주변부터 멸종을 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있는 자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그 사람까지도 죽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정말 그 약 250년에서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에서 또 자본주의하고 기존에 있어 왔던 이제 뭐 법보다 주먹이 더 세다 이런 거, 법도 주먹 편이다 뭐 이런 거, 그 어떤 불공정함, 법이 강자를 위해서 계속 쓰여왔던 일은 그 두 가지가 겹치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하고. 근데 원래 법이 강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더 훨씬 오래됐어요. 훨씬 오래됐고 거기에 이제 돈이 붙게 된 거예요. 그 돈을 가진 거에 따라서 사람이 서열화되는 게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양성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왜? 다양한 가치가 힘의 가치가 돼버리니까. 다양성의 가치가. 오늘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오늘 저녁에 이제 제 그 전셋집, 익산의 전셋집하고 길 건너 화실이 생긴 거 축하 파티를 하고 와서 또 밤에 그림을 그릴 건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신문 비전을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문 비전을 낮에 찍고 지금 아마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네요. 그래서 어, 나갔다 와서 그 별 몇 개 디자인 급히 만들어 놓고 그거는 그냥 백지 위에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한 10분이면 5개 하나 만드는데 한 2분 정도 걸리니까 한 20개 만들어 놓고 갔다 와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죠? 죄송합니다.